제14장 장안호족 허가장 사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제14장 장안호족 허가장 사화. 지금 친군도위부 질풍조는 어이없이 함정에 빠져 허가장의 무인들에게 둘러싸였고 대원 3명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이들은 생사를 확인할 수 없이 일절 움직이지 않았으며 친군도위부 질풍조는 매우 극심한 위기에 직면했던 것으로 보였는데, 하지만 이 친군도위부 사람들은 무인으로 일당백의 용사였다. 그들은 명나라 건국 당시 사선을 넘는 전장에서 용맹하게 싸웠던 인물이 대다수였고, 이들은 지금 명조정에서 키워낸 이 나라의 무사들이었기 때문에 함정에 빠졌지만 기세가 전혀 수그러들지 않았고 오히려 위풍당당하였다. 애들아, 우리가 평소에 준비한 것을 전개하자. 허가장의 무사, 자색 옷을 입은 자중의 동생이란 자는 큰 소리를 질렀고 야심한 밤 고요한 밤공기를 갈랐으며 이곳 금왕각 주변을 흔들며 이 소리의 진동은 멀리 퍼져나갔다. 이은계조 사방 담피로 와진 황의를 입은 자들은 좌에서 우로 무리를 지으며 보보를 밟았고 자신들이 허리에 창검을 뽑아들었다. 스르렁. 이화재진 이화마커. 황의를 입었던 사람들은 합창하며 자신들의 검을 앞으로 쭉 뻗어내며 좌측으로 돌기 시작했는데 흑색 의복은 있었던 무리를 둘러싸고 힘차게 달렸다. 이들은 천천히 달려나가다가 빠른 속도를 달려나갔기 때문에 이들의 신형은 점점 흐릿하게 되었다. 절정조 정화초밀막. 흑의 무리 9도 각자 방어막을 전개했고 이들의 방어막은 역시 군 출신이라 그런지 서로서로 적의 위협, 밥해 효과적으로 상대하는 진세를 이뤘는데, 정화초밀막이라고? 형님, 정화초밀막이라는 진세를 이룬 문파나 무림 조직이 있나요? 글쎄다, 나도 금시초문인데 이들이 정체가 궁금하구나. 두 사람, 이 자색 옷을 입은 중년인들은 흑색 무복을 입었던 무리를 보며 의심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다. 챙챙챙챙챙. 황의를 입고 있는 무리는 자신들의 검을 날려 흑의 무리를 요격하려 하였고 자신들의 진세는 유지하면서 1차 10개의 검이 흑의 무리를 향해 뻗어내었다. 이에 흑의 무리는 날아오는 검을 쳐냈으나 이 쳐낸 검이 땅에 떨어져 내리는 것이 아니라 사방으로 튕겨 날아올랐고 황색 무복을 입고 있는 무리는 날아가는 검을 계산된 동작으로 비상하여 낚아챘다. 그들의 공격은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검을 던진 이들은 물론 날아가는 검을 잡으려고 도약한 동시에 또 다른 검수들은 흑의 무리를 향해 검을 휘둘러댔다. 또한 그들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마치 기계적인 움직임으로 대기했던 10명이 다가와 좌우로 그어댔으니 이렇게 순식간에 10여 초가 흘렀다. 휙휙휙휙휙휙휙휙. 챙챙챙챙채 에엥챙챙챙. 이들의 격렬한 싸움은 한동안 계속되었다. 각자 20여 초가 흐를 무렵 이들의 검무는 마치 기계인 톱니바퀴가 맞추어 돌아가듯 전개되었고 또한 이들의 검무는 상대의 공수에 짜 맞추듯 반격하였다. 한동안 이들은 서로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만들 수 없었고 너무도 잘 응수하여 서로의 공수에 어우러졌다. 물론 시간이 흐를수록 흑의 무인들도 황의 무인들도 자잘한 검상을 주고받고 있어서 이들이 이렇게 시간이 흐르고 반 시즌 정도 지나면 승패를 떠나서 모두 동사할 것 같았다. 이들의 무력 대결은 매우 치열하였으니, 형님, 이러다가는 끝도 없겠소. 아무래도 우리가 나서야 할 것 같소. 이러다가 혹시라도 저놈들 중에 하나라도 이대도광이나 육창골단에 수를 펼쳐 살을 주고 뼈를 취하는 지독한 수를 전개한다면 우리 아이들이 반드시 경을 칠 일이오. 그렇구나. 우리 수가 이 시간에는 혼유지 황공을 익혀야 하니 말이다. 수는 앞으로 100일이 지나면 절대 무적 고수가 되니 우리가 만전에 조심해야지. 그럼 형님, 제가 우선 나서겠습니다. 그래, 아무래도 그렇게 해야겠다. 동생이 수고해주련. 자색 옷을 입은 인물들은 자신들 앞에서 결전을 벌이고 있는 무리를 보며 싸움의 전황을 살폈고 전음을 주고받으며 의견을 나눴는데, 이제 드디어 자색 옷을 입은 동생이란 자가 두 팔에 소매를 걷어붙이고 도약하기 위하여 두 걸음 나서고 있었는데, 휙휙휙휙휙휙. 이런, 이게 뭐야? 후다닥 후다닥. 척. 자색 옷을 입은 동생이란 자는 흑의 인해 무리에게 나서기도 전에 어두운 밤에 하나의 신형이 회전하며 자신에게 날아왔다. 이는 마치 물건처럼 날아왔는데 동생이란 자는 자신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날아오는 물건에 신속한 보법을 전개하고 바로 도약하여 그 회전하는 흑의 신형을 받아내었다. 그리고 그는 그 흑의 인형을 자세히 보았는데, 아니, 이런 수가 아니냐? 자색 옷의 인물은 자신이 받아낸 인물을 보며 대경하고 소리를 질렀다. 뭐라? 이를 보고 있었던 자색 옷을 입은 자중의 형은 의문스러운 얼굴을 하였는데, 펄럭 후후 후드득 퍼퍼퍼퍼 펄럭.
퍽! 으악! 수라고 외친 인물은 또다시 급하게 날아오는 검은 신형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어두움 속에서 날아온 인물이 수를 안아든 인물의 머리를 발로 걷어차버렸다. 검은 신형은 자신의 다리를 쭉 뻗어내었고 정광석화와 같이 신속하게 날아온 이자의 발은 정확하게 자색 옷 입은 인물의 면상을 차버렸으니 자색무사는 수를 땅바닥에 떨어뜨렸고 또한 이 자색무사는 심하게 튕겨나가며 뒷걸음질을 10여 번 반복하다가 역시 바닥에 뒹굴고 나자빠졌다. 어이쿠! 쿵! 얼굴을 쳐박고 자빠진 인물은 모양 빠지게 넘어져 버려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는데 이를 보고 있었던 자색형이란 자는 소리를 질렀다. 웬 놈이냐? 휘리리릭 휘리릭. 척! 하늘에 있는 달무리는 은은하게 빛을 비추며 하늘에서 떨어져 내리는 자의 뒷모습을 비추고 있었으니 자색 옷을 입은 형이란 자는 하늘에서 떨어진 자의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하늘에서 떨어진 자의 모습은 달무리의 은은한 빛을 받아 매우 신비하고 또는 황홀한 모습까지도 보였으니 이러한 모습을 본 자색 옷 인물은 눈썹을 꿈틀하였고 그의 얼굴은 심하게 일그러졌으며 미간에 고립했다. 하하, 내 놈은 누구이기에 남의 집에 들어와 이러한 행패를 부리는 것이냐? 자색 옷 인물은 매우 노여워하는 음성으로 말하였으며 주변 사람들은 이자의 말에 잠시 싸움을 멈추고 소강 상태가 되었다. 아, 공자님. 사마에는 아름답고 떨리는 목소리로 낮게 말했고 하늘에서 떨어진 자는 그녀에게 고개를 돌렸다. 역시 이자는 유성문이었다. 참으로 고생했구나. 성문은 흙에 인해 무리를 천천히 쓸어보았다. 사마에를 빼고 10명의 무리는 이제 그녀와 5명만 멀쩡하였으며 종전 3명 포함 이제 2명이 더 땅에 엎어져 있었으니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쉽지만 다음 시간에 만나 뵙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최고로 멋진 하루 되세요.